안녕하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간의 속도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이의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라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30대에 들어서며 서서히 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세월의 속도가 붙는 것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는 노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3번의 변곡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4세, 이때부터 체중 문제와 함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60세,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몸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대 후반, 78세가 되면 체중 감소와 함께 인지 기능 저하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주기에 따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30대의 건강관리법과 80대의 건강관리법은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느리게 늙기의 권위자이자 노년내과 전문의인 정의원 교수는 말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유전자가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만약 지금 당신이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면 어떻게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뱃살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다 큰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 퇴근 후에는 소파에 몸을 던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올해 53세인 윤남애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TV를 켜고 무심코 손은 달콤한 음료수와 과자를 향합니다. 마치 비상약처럼 집안 곳곳에 채워둔 간식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달콤한 과일은 물론 종류별로 정리해둔 과자, 그리고 물처럼 마시는 음료수까지. 그의 식단은 온통 달콤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함이 밀려올 때면 라면의 유혹은 참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이틀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냄비에 물을 올리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뱃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일의 몫으로 미룬 채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그 결과 키 169cm의 체중은 88, 6kg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날렵한 턱선을 자랑했던 그였지만 어느 날 바지를 입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단추가 튕겨나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음료와 물의 양은 무려 6리터. 이 과도한 수분 섭취는 한밤중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새 평균 20번 가까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고지혈증과 당뇨라는 이름의 성인병을 모두 앓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하며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현실의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력이나 신체 활동 능력은 나이에 비해 양호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당화 혈색소 수치는 5%로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그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에 노출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9. 5라는 수치는 교과서적으로 입원해서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에 혈당이 이 정도로 조절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콩팥, 눈, 손발의 신경이 모두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의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는 마치 비디오를 2배속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빨라집니다. 남들이 70대, 80대에 겪을 노쇠를 윤남해님은 불과 10년 뒤인 60대 초반에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노화의 주범은 바로 세포의 노화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이나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한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DNA를 공격해 손상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가 늙고 병들면 뼈나 피부 같은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뇌나 심장, 소화기관 같은 장기들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전신적인 노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달력의 숫자 나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늙은 몸을 가질 수도 반대로 10년 더 젊은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일. 5배속으로 늙어간다면 각종 만성질환이 남들보다 일찍 찾아오고 결국 인생의 후반부를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윤남해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이 든 음료수는 이제 인생에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빵,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의 30년을 결정합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지쳐가고 결국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심장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눈의 망막이나 콩팥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려 실명에 이르게 하거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뇨병은 그야말로 온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윤남해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식탁과 냉장고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약처럼 쌓여있던 음료수와 과자가 사라진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식재료들이 채웠습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멀리하고 건강한 탄수화물인 복합당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통곡물이나 채소의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대사 기능을 돕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이 더해졌습니다. 매일 30분의 근력 운동과 하루 7,000보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며 그는 노화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우리는 어떻게 노화를 관리해야 할까요? 정의원 교수는 인생의 시계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0대와 60대, 즉 중년기에는 이미 건강검진에서 여러 만성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병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 심장, 콩팥 등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은 모두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치료를 피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주식인 밥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제안하는 저속 노화밥의 황금 비율은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입니다. 렌틸콩, 서리태, 강남콩 등 다양한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식사 후에도 든든함이 오래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 섭취가 많은 반면 고령층은 잡곡밥과 채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젊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채소와 잡곡밥을 통해 대사질환을 예방해야 하고 오히려 근육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흰쌀밥의 고깃국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법 또한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이 60에서 70%가 되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려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추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60대, 70대가 되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6070%로 늘려야 합니다. 복근, 등 근육, 허벅지 근육과 같은 우리 몸의 중심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1520년을 내 두 발로 걷고 활동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근육이라는 기초 체력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낸 분이 있습니다. 88세의 황흥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서 누구보다 활기찬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세월의 무게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한때는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걷지도 못했고 뇌경색이라는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9살이나 어린 69세로 나타났습니다. 80대 후반이라면 보통 우리 몸의 기능 중 3분의 1 정도는 고장 나 있기 마련인데 황흥 어르신은 고장난 항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보행 속도는 1초에 1, 3m로 10년 내에 낙상할 위험이 거의 없는 건강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몸이 아직 노인의 몸으로 바뀌지 않은 건강한 성인의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젊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운동, 그리고 사회적 교류였습니다. 매주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노래를 배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헬스장을 찾아 30대 40대도 하기 힘든 근력 운동을 거뜬히 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TV에서 밤낮으로 그러잖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남들은 와서 자전거나 좀 타다 가지만 나는 근육 운동을 주로 합니다. 여기에 운동선수들처럼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겨 먹으며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혼자 살지만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울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또 다른 복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너무 많은 약의 문제입니다. 81세의 서동준 어르신은 지난 10년간 매일 17개의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38세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젊은 시절 건강을 자신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결과는 60대 이후 혹독한 합병증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심장혈관이 막혀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거칠 때마다 약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약물과다 복용의 부작용으로 다리가 퉁퉁 붓고 거동조차 힘든 위급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약들을 빼고 17개였던 약을 11개로 줄였습니다. 약을 조정한 것만으로도 그의 몸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던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두 발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하루 5개 이상의 약을 먹는 다약제 복용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증상이 생길 때마다 약을 처방받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콩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기약에든 항히스타민제 하나만으로도 소변을 못 보게 될 수 있고 흔한 소염 진통제가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모든 질병과 복용 약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단골 의사, 즉 주치의를 만들어 꾸준히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늦은 밤야식에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을 시작한 53세 윤남의 씨의 용기 있는 변화, 88세의 나이에도 60대의 신체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사는 황흥 어르신의 지혜, 그리고 약물 조절만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서동준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단과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고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풍요롭게 가꾸어온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인생 이모작의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집착으로 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느리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설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열쇠는 바로 오늘 당신의 안녕하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간의 속도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이의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라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30대에 들어서며 서서히 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세월의 속도가 붙는 것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는 노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3번의 변곡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4세, 이때부터 체중 문제와 함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60세,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몸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대 후반, 78세가 되면 체중 감소와 함께 인지 기능 저하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주기에 따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30대의 건강관리법과 80대의 건강관리법은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느리게 늙기의 권위자이자 노년내과 전문의인 정의원 교수는 말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유전자가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만약 지금 당신이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면 어떻게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뱃살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다 큰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 퇴근 후에는 소파에 몸을 던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올해 53세인 윤남애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TV를 켜고 무심코 손은 달콤한 음료수와 과자를 향합니다. 마치 비상약처럼 집안 곳곳에 채워둔 간식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달콤한 과일은 물론 종류별로 정리해둔 과자, 그리고 물처럼 마시는 음료수까지. 그의 식단은 온통 달콤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함이 밀려올 때면 라면의 유혹은 참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이틀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냄비에 물을 올리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뱃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일의 몫으로 미룬 채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그 결과 키 169cm의 체중은 88, 6kg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날렵한 턱선을 자랑했던 그였지만 어느 날 바지를 입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단추가 튕겨나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음료와 물의 양은 무려 6리터. 이 과도한 수분 섭취는 한밤중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새 평균 20번 가까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고지혈증과 당뇨라는 이름의 성인병을 모두 앓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하며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현실의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력이나 신체 활동 능력은 나이에 비해 양호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당화 혈색소 수치는 5%로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그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에 노출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5라는 수치는 교과서적으로 입원해서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에 혈당이 이 정도로 조절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콩팥, 눈, 손발의 신경이 모두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의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는 마치 비디오를 2배속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빨라집니다. 남들이 70대, 80대에 겪을 노쇠를 윤남애님은 불과 10년 뒤인 60대 초반에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노화의 주범은 바로 세포의 노화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이나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한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DNA를 공격해 손상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가 늙고 병들면 뼈나 피부 같은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뇌나 심장, 소화기관 같은 장기들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전신적인 노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달력의 숫자 나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늙은 몸을 가질 수도 반대로 10년 더 젊은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 5배속으로 늙어간다면 각종 만성질환이 남들보다 일찍 찾아오고 결국 인생의 후반부를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윤남애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이 든 음료수는 이제 인생에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빵,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의 30년을 결정합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지쳐가고 결국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심장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눈의 망막이나 콩팥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려 실명에 이르게 하거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뇨병은 그야말로 온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윤남애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식탁과 냉장고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약처럼 쌓여있던 음료수와 과자가 사라진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식재료들이 채웠습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멀리하고 건강한 탄수화물인 복합당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통곡물이나 채소의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대사 기능을 돕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이 더해졌습니다. 매일 30분의 근력 운동과 하루 7,000보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며 그는 노화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우리는 어떻게 노화를 관리해야 할까요? 정의원 교수는 인생의 시계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0대와 60대, 즉 중년기에는 이미 건강검진에서 여러 만성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병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 심장, 콩팥 등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은 모두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치료를 피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주식인 밥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제안하는 저속 노화밥의 황금 비율은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입니다. 렌틸콩, 서리태, 강남콩 등 다양한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식사 후에도 든든함이 오래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 섭취가 많은 반면 고령층은 잡곡밥과 채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젊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채소와 잡곡밥을 통해 대사질환을 예방해야 하고 오히려 근육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흰쌀밥의 고깃국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법 또한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이 60에서 70%가 되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려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추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60대, 70대가 되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6070%로 늘려야 합니다. 복근, 등 근육, 허벅지 근육과 같은 우리 몸의 중심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1520년을 내 두 발로 걷고 활동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근육이라는 기초 체력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낸 분이 있습니다. 88세의 황흥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서 누구보다 활기찬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세월의 무게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한때는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걷지도 못했고 뇌경색이라는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9살이나 어린 69세로 나타났습니다. 80대 후반이라면 보통 우리 몸의 기능 중 3분의 1 정도는 고장 나 있기 마련인데 황흥 어르신은 고장난 항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보행 속도는 1초에 1, 3m로 10년 내에 낙상할 위험이 거의 없는 건강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몸이 아직 노인의 몸으로 바뀌지 않은 건강한 성인의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젊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운동, 그리고 사회적 교류였습니다. 매주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노래를 배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헬스장을 찾아 30대 40대도 하기 힘든 근력 운동을 거뜬히 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TV에서 밤낮으로 그러잖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남들은 와서 자전거나 좀 타다 가지만 나는 근육 운동을 주로 합니다. 여기에 운동선수들처럼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겨 먹으며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혼자 살지만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울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또 다른 복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너무 많은 약의 문제입니다. 81세의 서동준 어르신은 지난 10년간 매일 17개의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38세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젊은 시절 건강을 자신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결과는 60대 이후 혹독한 합병증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심장혈관이 막혀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거칠 때마다 약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약물 과다 복용의 부작용으로 다리가 퉁퉁 붓고 거동조차 힘든 위급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약들을 빼고 17개였던 약을 11개로 줄였습니다. 약을 조정한 것만으로도 그의 몸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던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두 발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하루 5개 이상의 약을 먹는 다약제 복용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증상이 생길 때마다 약을 처방받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콩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기약에 든 항히스타민제 하나만으로도 소변을 못 보게 될 수 있고 흔한 소염 진통제가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모든 질병과 복용약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단골 의사, 즉 주치의를 만들어 꾸준히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늦은 밤 야식에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을 시작한 53세 윤남해 씨의 용기 있는 변화, 88세의 나이에도 60대의 신체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사는 황흥 어르신의 지혜, 그리고 약물 조절만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서동준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단과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고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풍요롭게 가꾸어온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인생 이모작의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집착으로 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느리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설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열쇠는 바로 오늘 당신의 안녕하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간의 속도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이의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라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30대에 들어서며 서서히 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세월의 속도가 붙는 것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는 노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3번의 변곡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4세, 이때부터 체중 문제와 함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60세,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몸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대 후반, 78세가 되면 체중 감소와 함께 인지 기능 저하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주기에 따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30대의 건강관리법과 80대의 건강관리법은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느리게 늙기의 권위자이자 노년내과 전문의인 정의원 교수는 말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유전자가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만약 지금 당신이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면 어떻게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뱃살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다 큰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 퇴근 후에는 소파에 몸을 던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올해 53세인 윤남해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TV를 켜고 무심코 손은 달콤한 음료수와 과자를 향합니다. 마치 비상약처럼 집안 곳곳에 채워둔 간식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달콤한 과일은 물론 종류별로 정리해둔 과자, 그리고 물처럼 마시는 음료수까지. 그의 식단은 온통 달콤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함이 밀려올 때면 라면의 유혹은 참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이틀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냄비에 물을 올리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뱃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일의 몫으로 미룬 채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그 결과 키 169cm의 체중은 88, 6kg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날렵한 턱선을 자랑했던 그였지만 어느 날 바지를 입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단추가 튕겨나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음료와 물의 양은 무려 6리터. 이 과도한 수분 섭취는 한밤중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새 평균 20번 가까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고지혈증과 당뇨라는 이름의 성인병을 모두 앓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하며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현실의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력이나 신체 활동 능력은 나이에 비해 양호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당화 혈색소 수치는 5%로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그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에 노출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5라는 수치는 교과서적으로 입원해서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에 혈당이 이 정도로 조절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콩팥, 눈, 손발의 신경이 모두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의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는 마치 비디오를 2배속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빨라집니다. 남들이 70대, 80대에 겪을 노쇠를 윤남해님은 불과 10년 뒤인 60대 초반에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노화의 주범은 바로 세포의 노화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이나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한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DNA를 공격해 손상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가 늙고 병들면 뼈나 피부 같은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뇌나 심장, 소화기관 같은 장기들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전신적인 노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달력의 숫자 나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늙은 몸을 가질 수도 반대로 10년 더 젊은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 5배속으로 늙어간다면 각종 만성질환이 남들보다 일찍 찾아오고 결국 인생의 후반부를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윤남해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이 든 음료수는 이제 인생에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빵,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의 30년을 결정합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지쳐가고 결국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심장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눈의 망막이나 콩팥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려 실명에 이르게 하거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뇨병은 그야말로 온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윤남의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식탁과 냉장고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약처럼 쌓여있던 음료수와 과자가 사라진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식재료들이 채웠습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멀리하고 건강한 탄수화물인 복합당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통곡물이나 채소의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대사 기능을 돕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이 더해졌습니다. 매일 30분의 근력 운동과 하루 7,000보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며 그는 노화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우리는 어떻게 노화를 관리해야 할까요? 정의원 교수는 인생의 시계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0대와 60대, 즉 중년기에는 이미 건강검진에서 여러 만성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병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 심장, 콩팥 등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은 모두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치료를 피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주식인 밥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제안하는 저속 노화밥의 황금 비율은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입니다. 렌틸콩, 서리태, 강남콩 등 다양한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식사 후에도 든든함이 오래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 섭취가 많은 반면 고령층은 잡곡밥과 채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젊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채소와 잡곡밥을 통해 대사질환을 예방해야 하고 오히려 근육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흰쌀밥의 고깃국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법 또한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이 60에서 70%가 되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려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추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60대, 70대가 되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6070%로 늘려야 합니다. 복근, 등 근육, 허벅지 근육과 같은 우리 몸의 중심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1520년을 내 두 발로 걷고 활동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근육이라는 기초 체력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낸 분이 있습니다. 88세의 황흥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서 누구보다 활기찬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세월의 무게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한때는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걷지도 못했고 뇌경색이라는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9살이나 어린 69세로 나타났습니다. 80대 후반이라면 보통 우리 몸의 기능 중 3분의 1 정도는 고장 나 있기 마련인데 황흥 어르신은 고장난 항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보행 속도는 1초에 1, 3m로
10년 내에 낙상할 위험이 거의 없는 건강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몸이 아직 노인의 몸으로 바뀌지 않은 건강한 성인의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젊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운동, 그리고 사회적 교류였습니다. 매주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노래를 배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헬스장을 찾아 30대 40대도 하기 힘든 근력 운동을 거뜬히 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TV에서 밤낮으로 그러잖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남들은 와서 자전거나 좀 타다 가지만 나는 근육 운동을 주로 합니다. 여기에 운동선수들처럼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겨 먹으며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혼자 살지만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울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또 다른 복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너무 많은 약의 문제입니다. 81세의 서동준 어르신은 지난 10년간 매일 17개의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38세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젊은 시절 건강을 자신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결과는 60대 이후 혹독한 합병증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심장혈관이 막혀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거칠 때마다 약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약물 과다 복용의 부작용으로 다리가 퉁퉁 붓고 거동조차 힘든 위급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약들을 빼고 17개였던 약을 11개로 줄였습니다. 약을 조정한 것만으로도 그의 몸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던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두 발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하루 5개 이상의 약을 먹는 다약제 복용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증상이 생길 때마다 약을 처방받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콩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기약에 든 항히스타민제 하나만으로도 소변을 못 보게 될 수 있고 흔한 소염 진통제가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모든 질병과 복용 약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단골 의사, 즉 주치의를 만들어 꾸준히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늦은 밤 야식에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을 시작한 53세 윤남애 씨의 용기 있는 변화, 88세의 나이에도 60대의 신체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사는 황흥 어르신의 지혜, 그리고 약물 조절만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서동준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단과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고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풍요롭게 가꾸어온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인생 이모작의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집착으로 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느리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설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열쇠는 바로 오늘 당신의 안녕하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간의 속도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이의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라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30대에 들어서며 서서히 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세월의 속도가 붙는 것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는 노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3번의 변곡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4세, 이때부터 체중 문제와 함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60세,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몸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대 후반, 78세가 되면 체중 감소와 함께 인지 기능 저하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주기에 따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30대의 건강관리법과 80대의 건강관리법은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느리게 늙기의 권위자이자 노년내과 전문의인 정의원 교수는 말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유전자가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만약 지금 당신이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면 어떻게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뱃살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다 큰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 퇴근 후에는 소파에 몸을 던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올해 53세인 윤남애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TV를 켜고 무심코 손은 달콤한 음료수와 과자를 향합니다. 마치 비상약처럼 집안 곳곳에 채워둔 간식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달콤한 과일은 물론 종류별로 정리해둔 과자, 그리고 물처럼 마시는 음료수까지. 그의 식단은 온통 달콤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함이 밀려올 때면 라면의 유혹은 참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이틀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냄비에 물을 올리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뱃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일의 몫으로 미룬 채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그 결과 키 169cm의 체중은 88, 6kg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날렵한 턱선을 자랑했던 그였지만 어느 날 바지를 입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단추가 튕겨나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음료와 물의 양은 무려 6리터. 이 과도한 수분 섭취는 한밤중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새 평균 20번 가까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고지혈증과 당뇨라는 이름의 성인병을 모두 앓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하며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현실의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력이나 신체 활동 능력은 나이에 비해 양호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당화 혈색소 수치는 5%로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그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에 노출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5라는 수치는 교과서적으로 입원해서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에 혈당이 이 정도로 조절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콩팥, 눈, 손발의 신경이 모두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